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한 판크레아틱 캔서 치료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올린 머릿속 흐름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K라스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췌장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은 PDAC와 뉴로엔도크라인 캔서로 나뉩니다. 그중 대부분은 PDAC이며 이 PDAC는 진행 상황에 따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예후 및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시면 리젝터블 디지즈, 보더라인 리섹터블, 로컬리 어드밴스드 디지즈, 메타스테틱 디지즈 이렇게 나뉩니다. 이들 중 보더라인 리섹터블은 살짝 생소한 개념인데요. 왼쪽 그림의 중앙을 보시면 종양이 SMB와 SMA를 침범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침범해 있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암과 닿는 부위가 180도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을 보시면 암이 국소적으로 위치하지만 SMA나 SMV, PV를 180도 이상 암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를 로컬리 어드밴스드라고 하며 여기에서부터 치료법이 아주 달라집니다. 2021년 한국 췌장암 가이드라인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절제 가능의 경우 바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보더라인의 경우에는 선행 보조 치료를 진행하여 혈관에 침투한 종양을 최대한 제거한 뒤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국소 진행성부터는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수술이 불가능하며 항암 치료를 바로 진행합니다. 불행히도 췌장암은 진단 당시 수술 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므로 항암 치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습니다. 이런 췌장암의 분자적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리슨 뇌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밑줄은 췌장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이가 KRAS이며 PDAC의 경우 사실상 100% 확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밑줄은 환자의 딥 시퀀싱에서 KRAS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종양이 다른 곳에서 유래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KRAS가 이런 PDAC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뮤테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형태의 프리커서 레전이든 튜머가 이니시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KRAS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KRAS는 튜머의 이니시에이션뿐만 아니라 프로그레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PDAC 환자에서 거의 100% 확률로 나타나는 이 KRAS를 타겟팅한다면 췌장암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KRAS에 대해 알아봅시다. KRAS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KRAS는 NRAS 그리고 HRAS 등이 속한 RAS 패밀리라는 GTPase의 일종입니다. KRAS 진은 가장 흔하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온코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KRAS 뮤테이션은 PDAC, CRC, 령 아데노칼시노마에서 관찰됩니다. 아래 사진은 KRAS의 시그널링 패스웨이인데요. 아래를 보시면 PA3K, MEPK, RAF, ERK 패스웨이 등의 여러 패스웨이를 통해 암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크레아틱 캔서에서도 마찬가지로 KRAS는 암을 발달시키는데요. 인터루킨 6, 폭스2 등을 방출하여 이뮨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TGF 베타 등을 통해
피브로식스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VEGF를 분비하여 새로운 베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메타볼리즘 변화를 일으키는 점도 K라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K라스를 표적으로 하는 이니비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K라스 G12.3 표적 치료제인 소토라십이 NSCLC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소토라십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크레아틱 캔서에서는 1% 정도만이 이 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렁에서 K라스 G12C가 주요 돌연변이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PDAC에서는 K라스 G12D, V, 그리고 R 등이 주요 돌연변이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G12D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외 돌연변이들을 억제하는 약물들도 오른쪽에 있지만 판크레아틱 캔서에서는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폐암에서는 G12C 돌연변이가 39.3%를 차지하지만 췌장암에서는 단지 2.8%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KRAS G12D와 같은 다른 돌연변이를 타겟팅하는 약제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G12D 이니비터는 아직 전 임상 단계에 그친 약물들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G12D 약제 개발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은 G12C 또한 오랫동안 이니비터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KRAS에 마땅한 드러거블 포켓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포켓이 있더라도 세포 내에는 GTP가 많아 드러거블 포켓에 부착할 마땅한 경쟁적 억제제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래 패스웨이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KRAS는 리셉터에 이 그로스 팩터와 같은 리간드들이 결합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이때 GTP와 GTP가 GTP 에이징 KRAS의 액티베이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GTP가 붙어있을 경우 액티브 상태가 되고 GTP가 붙어있을 경우 인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KRAS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GTAP 근처에 부착을 해야 하는데 세포 내에는 GTP가 많아 경쟁적 억제제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토라십이라는 획기적인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림이 딱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데 제 설명을 듣고 마우스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토라십은 인액티브한 KRAS에 여기에 선택적으로 부착합니다. 그러고 소토라십이 부착하는 장소는 이 인액티브 KRAS에서도 스위치 2 영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스테인 레저드와 공유 결합을 일으킵니다. 이 결합이 일어나면 KRAS가 인액티브한 상태로 트래핑되고 다운스트림 인액티베이션이 일어납니다. 원래 액티브 상태가 되면 이 다운스트림이 차례대로 일어나야 하는데 인액티브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암의 리그레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RAS G12.3와 KRAS G12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KRAS G12C는 코돈 12의 글라이신이 시스테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G12D는 코돈 12의 글라이신이 아스팔틱 애시드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 이름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G 글라이신이 코돈 12에서 C 시스테인으로 변했다는 것이 이 이름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으로 일어나는 약제 개발의 어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KRAS G12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일으킬 리액티브 시스테인이 없기 때문에 그 반응성이 굉장히 낮으며 아스팔틱 애시드는 이런 공유 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타겟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12C는 다른 뮤턴트들에 비해 GTP 하이드로라이시스 비율이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 전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GTP가 GDP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P, 그러니까 포스페이트가 하나 빠지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하이드로라이시스가 일어나고 그 케이라스가 이넥티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12C의 경우에는 이것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12D 이니비터 또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MRTX1133이 그 물질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는 소토라십과 여기 GDP, GTP 패스웨이에 작용하는 것으로 그 작용 방식이 아주 비슷합니다. 관련 논문을 보면 프리클리니컬에서 MRTX1133이 튜머 그로스를 감소시키고 ERK 패스웨이의 액티베이팅을 감소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비트로 결과일 뿐이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G12D를 이뮨 시스템과 관련하여 타겟팅하는 치료법도 최근에 소개되었는데요. G12D를 타겟팅하는 T셀 테라피입니다. G12D 뮤테이션에는 이 HLA-A라는 네오 안티젠, 그러니까 네오 에피토프가 있는데 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방식으로는 숙주의 T셀을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T셀 리셉터스 타겟팅 KRAS G12 에피톱이라고 하는 T셀 리셉터를 여기 이렇게 발현을 시켜서 이 T셀들을 다시 숙주의 몸에 트랜스퓨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타겟 테라피뿐만 아니라 T셀 테라피와 같은 이뮤노 테라피들도 KRAS 뮤테이션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또 크리스퍼 캐스9과 같은 DNA 에디팅 테크닉을 통해 변이가 일어난 DNA 자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DNA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하여 드러거블 포켓을 찾는 프로틴 크리스탈로그래피아 같은 기법들이 발전하면 드러그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G12D뿐만 아니라 이런 VR 같은 다른 돌연변이들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KS 타겟팅 드러그를 개발한다고 해도 제가 앞전 발표들에서 발표했던 이뮤노 서프레시브한 TME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콤비네이션 테라피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한 논문들입니다. 주로 첫 번째, 세 번째 논문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은 이 췌장암 항암 치료와 신약 임상 연구에 대한 영상인데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같아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